그 비누 세안은 절대 금지라기보단 지성 피부에는 원장님 비누 세안을 저는 시키셔도 된다고 봅니다. 특히 여드름 환자들, 그러니까 이따 제가 피부 타입 구분하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순수하게 지성, 정말 피지를 좀 더 많이 제거해 세정력이 좀 좋아야 되는 경우에는 비누라고 흔히 얘기하는 비누에는 음이온계면활성제가 상당히 많은 형태를 의미를 하고 세정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막 피지 분비량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환자들은 비누를 쓰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민감성 피부, 건조한 피부들은 비누를 쓰면 솔직히 세정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오히려 장벽에서 필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빼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자극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비누를 만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동물성 오일이나 식물성 오일을 알칼리를 첨가를 해서 쪼개면 글리세린하고 지방산들 얘네들이 이제 염이 돼서 이렇게 굳혀놓으면 비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누를 만들 때 글리세린을 많이 포함을 시켜서 보습 성분이 그러니까 수분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글리세린 비누들도 있는데 그래도 보통은 비누는 세정력이 좀 좋은 편이라 그래서 비누는 그냥 저는 그냥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비누는 여드름 지성 여드름 피부한테는 비누를 써도 된다고 보통 보는 편이고요. 저는 그냥 저희 제품이 있다 보니까 저희 폼 클렌징은 다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절대 금기라기보단 비누는 좀 민감하거나 건조한 분들은 좀 피하시게 하고 기름이 많이 나와서 오는 여드름 환자들한테는 비누를 쓰게 하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다른 걸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병원에서 이제 보통 이걸 그냥 먼저 가죠. 그래서 바하만 스킨 타이핑에 익숙하신 원장님들도 있으실 수 있고 바하만 스킨 타이핑을 자주 접하시지 못한 원장님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저희 스터디를 하면서 저희끼리는 요거를 자꾸 통일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레슬리 바우만이라고 하는 미국 그 피부과 선생님이 꽤 오래전부터 십몇 년 전부터 이렇게 피부 타입을 구분을 하자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네 가지의 이제 대칭되는 팩터들, 건조한 피부냐, 지성이냐, 그래서 D 타입이냐, O 타입이냐. 이것도 원래 스코어가 있습니다. 심할수록 이제 점수가 높아져서 D1은 정상에 가까운 건조한 거고, 만약에 D4는 심한 건조증이겠죠. 이렇게 구분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갈 거는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나는 건조하다. 두 번째는 건조한 거, 지성인 거, 요거 두 가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감하냐, 그러니까 뭐만 해도 트러블이 잘 생기느냐, 아니면 나는 뭔 짓을 해도 내 피부는 아무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해서 민감성과 저항성 피부를 나눈다는 거죠. S타입이냐, R타입이냐. 그래서 S타입의 서브 타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S1은 여드름, S2는 주사비, S3는 따가운 느낌을 받는 거, 그리고 S4는 가려운 거, 그다음 S5는 지루성 피부염. 이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나는 건조한데 여드름도 있는데 나는 제품을 바르면 따갑고 가렵기까지 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DS1, 3, 4 타입의 피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하고 요거를 통일을 해서 최대한 상담할 때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하더라도 이 환자를 어디로 접근을 해야 될지 뭔가 좀 명확해진다는 거죠. 방향성이. 그래서 S타입은 솔직히 병원에서는 땡큐죠. 뭘 해도 크게 문제 안 생기는 타입이기 때문에 피부 타입은 요 인자랑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솔직히 약간 질환과 피부 교정이 들어가야 되는 타입들이고요. 요 나머지는 미용의 영역이죠. 색소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색소가 있는 P 타입이냐, 색소가 잘 안 생기는 그냥 넌 P 타입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탄력이 있느냐, 주름이 많이 생겨 있느냐, 그래서 T냐, 윙클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이 각각의 팩터를 조절하면 D타입의 오일리한데 나는 색소는 없고 맑은데 어 주름도 없어. 그럼 이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아니야, 이거 R이구나. DRNT라고 하면 상당히 괜찮죠. 피부도 그냥 튼튼하고 특별하게 색소도 없고 주름도 없고 그냥 건조해. 요것만 좀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DSPT라고 보내드렸던 그 스킨 부스터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들. 건조한 사람,
민감한 사람, 색소가 있는 사람, 주름이 있는 사람을 저희는 그냥 어쨌든 그 익숙하라고 그냥 DSPT라고 해놨는데 아무튼 그래서 병원에 내원을 했을 때 저희가 상담을 하면 건조한데 나는 화이트닝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디부스터랑 피부터 일부를 섞거나 하고 그래서 유에센스라고 하는 왜냐면 이제 액상은 좀 흘러내리기 때문에 유에센스 보내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를 유리볼에 유에센스를 약간 짜서 놓고 D 조금, P 조금 해서 섞어서 보통 저희가 써보면 얼굴에 한 2에서 30씩 정도 만들면 쓰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단독으로 쓰는 경우가 주로 더 많기는 한데 뭐 병원에 따라서는 이렇게 활용을 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린 거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내드린 것 중에 이제 스포이드도 있고 해서 큰 스포이드로 이제 소량을 채취를 해서 쓰셔도 되고 뭐 하나 다 쓰셔도 되고 그거 캡 해놓으면 오래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되고 해서 아무튼 이 바우만 스킨 타입을 잘 이해하셔서 병원에서 그런 부스터들의 조합 혹은 단독 사용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생각보다 병원에서 이제 프로그램들로 수가들을 받으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직업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하시는 핵심 중에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병원에서 이것도 늘 저한테 많이 들으셨던 얘기라 저는 이거를 원장님들 교육해 드릴 때 항상 다시 짚어드리긴 하는데 이것만 병원에서 잘 구분하셔도 저는 병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보거든요. 팬이 나타나라. 자, 그래서 여드름 이제 이런 형태로 구분해서 9시 4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딱 2시간 반이거든요. 어,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형태의 여드름, 기름이 많아서 생기는 여드름은 지성이죠. 그러니까 지성 때문에 피지 배출이 안 돼서 생기는 여드름은 OS 원타임 여드름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생각하시는 여드름의 치료의 대다수는 OS 원타입의 치료죠. 비타민 A 제제를 먹여서 피지선을 말리거나 아니면 뭐 PDT를 해서 피지선을 파괴시키거나 다 여드름이라는 결과물을 오일리한 원인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시는 치료들이 대부분이죠. 막 그다음에 오일이 많으니까 세안도 좀 더 꼼꼼하게 빡빡 많이 해야지. 그리고 모공을 열어줘야 되니까 필링들도 많이 하고 아하나 바하 들어가 있는 제품들로 각질도 쉽게 좀 탈락을 시켜서 모공도 열어주고 기타 등등등등등등등 하시는 병원의 대부분의 방향은 OS 원 타입에 맞춰져 있는 치료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수부지 타입을 바우만 스킨 타입을 꼭 쓰셔야 된다고 하는 게 수부지 타입은 말 그대로 수분이 부족하다고 느낌을 받는 건 건조한 거죠. 건조한 거. D타입이죠. D타입인데 지성이 아니죠. 이 환자는. 여드름이 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나는 여드름이 있으니까 지성인데 건조해. 건조한데 여드름이 나. 여드름이 나니까 지성이야. 근데 바우만 스킨 타입에서는 건조함과 지성은 반대되는 팩터이기 때문에 공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부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원장님들도 OS 원 타입의 여드름이냐 DS 원 타입의 여드름이냐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20살이 넘어가서 메이크업을 하는 여자분들의 여드름에 저희 병원은 이제 바이어스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변수일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 병원은 이런 환자가 많이 오니까 수부지 타입 환자는 OS1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 환자들한테 OS1 타입의 치료를 껴얹으면 문제는 S1은 일시적으로 잠깐 개선을 보이지만 D가 악화가 되겠죠. 장벽을 자꾸 벗기거나 장벽을 제끼거나 기름기를 말리거나 장벽이 빨리 떨어져 나가게 하거나 오일을 그러니까 밀폐제로 오일이 나오는 걸 줄여주거나 해서
S1은 일시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D가 악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부지 타입의 환자들을 갖고 고생을 하시는 병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의 방향을 잘못 잡으셨잖아요. OS1, 그러니까 S1을 치료하기 위해서 OE를 잡는 치료를 던지셨더니 이 환자한테 던진 거죠. DS1한테 얘를 던지니까 S1이 일시적으로 개선이 돼 보이다가 D가 악화가 되니까 도로 다시 여드름이 심해지거나 하는 환자들을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여드름 환자, 좁쌀 여드름, 면포 뭐 이렇게 해서 수부지 타입이라고 표현하는 환자들의 상당수는 DS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이 부분을 반드시 구분을 해서 결과물이 여드름인 환자들을 갖고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수부지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부지 환자들은 여드름이 있는 거에 집중을 해서 뭔 짓을 하냐면 DS1인데 일단은 여드름이 나서 많이 씻습니다. 내가 안 씻어도 여드름이 더 날까봐 더 세안을 꼭 뽀덕뽀덕 빡빡 하니까 장벽이 깨져서 D가 다시 심해져서 여드름이 더 심해지고요. 문제는 나는 여드름이 나서 지성이라고 생각하는 지성 그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건조화해서 장벽이 깨져 있기 때문에 D가 깨져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폐제의 비중이 좀 높은 제품을 써서 수분 증발을 억제를 해서 빨리 D를 좋아지게 해줘야 되는데 수부지라고 생각하는 여자분들의 상당수는 밀폐제가 들어간 제품을 안 쓴다는 거예요. 여드름이 더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거기에 같이 원장님들도 동시에 동조를 해서 그쵸. 그래서 OS1하고 DS1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음, 환자들한테 이제 일단은 이게 이제 저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원래 이제 이 바우만 스킨 타이핑은 문제가 80매까지였나? 이 원래 체크하는 문항수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 환자들한테 다 체크하게 하면 그 시간이 걸려서 못하게 하고 환자들한테 이제 보게 되면 그리고 원장님들도 이제 많이 보시면 각질층이 고르지 않구나 그리고 이제 건조하구나 그리고 환자들한테 주관적으로 물어보면 세안 직후의 느낌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안 직후에 제품을 빨리 바르지 않으면 당기고 조이느냐. 그러니까 장벽학을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결과적으로 각질층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볼까요? 여기 이거 이리 죄송해요. 펜 안쪽은 수분도가 60% 수분이 날아가서 여기에는 20% 정도가 남아 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장벽의 손상이 일어나서 수분이 많이 날아가고 정상의 수분도보다 19%, 18%, 17% 떨어지면 피부가 느끼는 증상은 당긴다 혹은 조인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벽의 손상이 많은 사람은 씻고 났었을 때 정상적인 피부들보다 OS1 타입의 환자들보다 세안 직후에 수분 증발이 더 심하게 장벽이 깨져 있고 피부 표면에 머무는 수분이 확 날아가서 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수분도가 세안 직후에 급격하게 한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조인다, 당긴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심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에 또 익숙한 환자들은 제가 물어보면 피부 저는 잘 별로 안 당긴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 좁쌀 여드름이 주가 된다라고 나오는 여자분들의 상당수는 거의 DS1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각질의 탈락이 엉망이 되고 불규칙해지면서 면포들의 배출이 잘 안 되는 형태들로 나타나는 게 처음에 좁쌀들이 많이 생긴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안하는 시간을 파악을 하시고 세안을 너무 지나치게 꼼꼼하게 하고 있다거나 그래서 세안 직후에 건조함을 느낀다거나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각질층이 고르지 않으면서 비닐처럼 얇게 보인다거나 이런 환자들은 거의 DS1의 환자로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결국 기존의 OS1 타입의 치료를 해봤는데 쉽게 하면 딱 그 필링을 하고 나서 3, 4일 있다가 좁쌀이 다시 확 올라와서 나빠졌어요. 이거는 그냥 DS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질층을 손상을 시키는 형태의 케어를 해드려 봤는데 오히려 여드름이 좁쌀이 더 올라오고 나빠진다. 그거는 결국 D가 악화가 됐기 때문에 좁쌀이 다시 더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OS1 타입의 치료를 접근을 하셨다가도 이제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DS1 타입으로 접근을 해서 저희도 환자한테 설득을 합니다. 너는 내가 볼 때는
DS1의 피부 상태이기 때문에 S1의 치료는 한 3, 근데 D를 복구한 건조한 걸 개선을 하기 위한 치료가 7, 7대 3 호는 8대 2 정도의 치료 비중을 두고 올라와 있는 여드름 우리가 압출도 해주고 약간 가벼운 살짝 옅은 뭐 필링도 해줄 수는 있지만 너는 집에서는 절대로 장벽을 건들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실비되는 보습제라면 솔직히 그냥 제로이드 같은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 뭐냐면 이 그 수부지라고 하시는 본인이 수부지라고 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그 대부분 수분 크림 타입을 쓴다고 하면 대부분 거의 겔에 가까운, 그러니까 수분제가 거의 대부분인 형태, 그러니까 오일이 거의 없는 제품을 쓰시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보습제를 안 쓰시거나 아니면은 로션처럼 밀폐제가 떨어지는 제품들을 쓰기 때문에 DS1 타입 환자들은 그거보다는 조금이라도 오일감이 있는 제품을 쓰시게 하면 좋고요. 더 중요한 건 보습제보다는 솔직히 그 앞 단계에서 저는 세안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DS1 타입들은 주로 이중세안, 삼중세안, 사중세안 막 꼬독꼬독 빡빡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씻고 적게 바른다. 그러면 이제 DS1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적게 씻고 제대로 바르게 하는 게 맞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솔직히 DS1을 교정을 할 때는 뒤에 바르는 제품보다는 씻는 단계를 더 많이 교정을 합니다. 최대한 가볍고 짧게. 저도 이지듀랑 에스트라를 많이 안 써서 지금 제형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음, 다른 원장님들은 어떠신가요? 저랑 세미나 하셨던 원장님들 계시니까, 만약에 서지훈 원장님께 건조한 환자들 때문에 제품을 권해주신다면, 이지듀나 에스트라 중에 어느 게 조금 더 밀폐제의 비중이 있어서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지금 술 드시느라고 안 들으시거나 다 딴 데가 있으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제품을 봐볼게요. 그래서 원장님 제가 여기 이제 드린 자료 중에 보면 저희가 병원에서 교정하는 것 중에 하나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안을 할 때 시간, 세안하시거나 샤워를 할 때 시간을 좀 줄이고 좀 살살 씻게 하고 이중 세안을 하고 있다면 뒷단계는 톤으로 정돈을 하기 위해서 1차 세안제만 쓰고 뒤에를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세안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만, 뜨거운 물도 안 되고 찬물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네 가지 팩터를 교정을 하고 화장품은 그러면 세정제 하나, 토너 하나, 약간 밀폐제가 들어가 있는 보습제 하나로만 쓰게 해서 DS1 타입 환자들은 최대한 심리적인 안정도 주고 병원에 초반에 방문들을 좀 자주 오게 해서 교정을 해 나갑니다. 근데 이거는 병원들마다 원장님의 진료 방식이나 환자들의 어떤 케어나 방문할 수 있는 일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병원에서 그동안은 여드름은 면포성 여드름 뭐 하여튼간 여드름 환자들은 대부분 다 그냥 S1 여드름이다라고만 접근을 하시고 알고 계신 치료 방법들을 쓰셨지만 이렇게 피부 분류를 해보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드름의 상당수는 OS1 타입의 치료를 하고 계셨던 거고 근데 많은 성인들 중엔 DS1 타입의 여드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하시다가도 뭔가 치료의 경과가 좋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빠르게 이런 경우의 가능성을 보시고 장벽에 손상을 시키고 있는 습관들을 교정을 해서 잘 밸런스를 맞춰주신다면 훨씬 더 병원에서 치료과들을 더 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피부 장벽을 공부하고 할 때 늘 강조드리는 게 원장님들이 여드름을 그냥 여드름 하나로만 자꾸 보시기 때문에 OS1 타입과 DS1 타입의 여드름을 반드시 구분을 하시고 DS1 타입이 보통 20대 성인형 여드름의 상당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가면서 병원만의 프로그램들을 좀 잘 갖춰서 S1 여드름을 케어하지만 장벽을 회복시킬 수 있는 복합적인 관리나 이런 시술들을 좀 같이 병용을 하시면 병원의 만족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2시간 40분을 아니 30분을 다 채웠고요. 원래는 이제 오늘은 그 제품을 제가 보내드렸던 거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빨리 보여드릴게요. 음, 원래는 제가 이제 해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소매형 제품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원장님들 병원에서 돈 버시게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기존의 EGF는 이런 용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렸던 거에 아마 이 용기가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래서 나중에 좀 화장품이 익숙하시고 병원에서 처방을 내시고 환자들한테 좀 고가의 제품들을 하실 수 있다고 보면 이거는 제가 이렇게는 못 보내드리고 스포일러가 따로 있었는데 뭐냐면 병원에 이렇게 납품이 되고 원장님들이 이런 식으로 부스터들을 병원에서 이건 이제 관리실에서 쓰시는 거긴 하죠. 근데 상담을 하실 때 어쨌든 저희는 요즘에 판매를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다 따셨다면 맞춤형 화장품으로 판매를 하시면 되는데 조제관리사를 다 갖고 계시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처방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섞으면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한테는 이렇게 바꿔주고 그래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 너는 D가 필요하지, 건조하지, 근데 뭐 장벽을 위해서 H도 필요하지. 그래서 집에 갈 때 싸줍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환자가 셀프로 직접 섞으면 불법이 아니거든요. 이게 처방형 화장품이야.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요 스포이드. 그래서 원래 이제 이건 제가 그 테스트하느라 다 섞어 놔갖고 이거를 열게 하고 개인적으로는 원장님들이 알아서 처방을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어서 거치하고 열어서 이게 스포이드가 2개가 있거든요. 각각의 EGF 앰플에 반 섞어서 똑같은 제품으로 뭐 한 달 정도를 쓰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 저는 H는 여기다 넣고 혹은 뭐 P를 처방을 하셨으면 P는 하나 넣고 D는 여기다 하나 넣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완전히 따로 넣는 거죠. 얘는 여기다 다 넣고 얘는 여기다 다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섞는 것도 원장님 마음대로 지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얘는 아침에 바르시고 얘는 저녁 때 쓰세요.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원칙은 원장님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라포항에서 9월에서 10월 사이에 병원이 아닌 라포항 화장품 인스타에서 원장님들이 참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병원들이 있으면 병원을 저희가 이 키트를 환자한테 쿠폰으로 줄 겁니다. 그래서 당첨을 시키고 그 환자들이 동탄을 지정을 하면 동탄 이치미를 가게 할 거고 분당을 지정을 하면 분당 디자이너를 가게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송도를 지정을 하면 영진쌤이나 뭐 근처 다른 원장님들 병원에 가게 할 거고 뭐 강남을 지정을 하면 조윤재 원장님 병원에 가게 할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는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새로운 환자 DB를 받으시게 될 거고요. 저희가 이 세트들은 병원에 다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오면 귀찮으시겠지만 그런 환자들을 가볍게 피부 상담을 해주시고 그 피부에 맞는 부스터들을 처방을 하시고 이렇게 세트로 주실 수 있게 저희가 다 보내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병원 그 환자들은 인스타를 방문한 해당 병원으로 포스팅을 하도록 저희가 다 이벤트의 조건을 걸 겁니다. 그래서 환자 병원들마다 10명 정도의 새로운 DB를 쌓고 병원에서 이런 광고도 하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 부스터를 쓰는 관리가 병원에서 저희가 해당 10에서 15만 원 정도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바이알 부스터 하나를 소비자 가격 5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방을 주시면 얘가 12만 9천 원에 2개 나가면 22만 9천 원이에요. 솔직히 쉽게 사기 어렵지만 처방형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이 저는 스타트라고 보고 있고 이거를 저희 환자들은 사시는 분들이 있긴 있으세요. 제가 처방을 드리고 써봤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판매를 많이 하시라는 것보다는
이 자체가 병원에 조금 차별화점이 되고 라포랑 인증 병원들을 제가 조금 계속 강화시키고 교육을 해드리고 병원을 광고를 해드리고 하는 일환으로 보고 있고 이 맞춤형 화장품 시장은 언젠가 갈 거라서 조금 더 아무튼 병원에서 관리로 활용하시고 이렇게 소매 제품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게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저랑 더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